상반기 판매 순위 1위 테일러메이드 Q아이템 맥스 모델이었어요. 2위가 뭐였을까요? 이렇게가 이제 막 시작하신 두세 달 정도 되신 분들이 편안하게 치고 싶다고 해서 선택한 두 가지 모델이에요. 코스에 나가서 테스트를 해봐도 그 슬라이스의 폭이 줄어드는 느낌이긴 합니다. 퍼터가 너무 안 맞아서 바꾸려고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일자 퍼터를 사용하신다는 점, 앞으로 무게가 쏠려있죠. 아버님한테 채를 받아오는 채 샤프트 경우는 빨리 바꾸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썬골프 구독자 여러분, 골프모먼트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희입니다. 이제 저는 골마켓쿨이 남양주점이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팅부터 중고채, 새채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이승희 프로라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실 새롭게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저희 매장에 오셔서 어떻게 채를 구매하는 게 똑똑하게 구매를 하는 건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들이 사실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실패하지 않는 골프채 구매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치시던 채를 물려받거나 중고로 사시는 경우가 또 있어요. 요즘은 플랫폼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개인 거래도 사실 많이 하시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내가 스윙 스피드가 나지 않을 때 너무 무거운 채를 쓰게 될 경우는 안 좋은 현상들이 좀 많이 생기죠. 예를 들면은 채가 다치지 않아서 슬라이스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이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서 갈비뼈가 부러진다거나 담이 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몸에 데미지가 좀 많이 쌓여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새 채를 사야 돼요,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가 치던 거를 저렴하게 사거나 받아서 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 내가 스피드가 나기 시작하고 했을 때는 나에게 맞는 무게대를 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R, SR, S 이렇게 나눠져 있고, 사실상 그 무게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물론 치면서 너무 야들야들하고 너무 강하다 정도는 있지만, R과 SR의 차이는 2g 밖에 차이가 안 나고 SR과 S의 차이는 또 2g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이버를 S를 친다고 해서 데미지가 오거나, 사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아이언 같은 경우는 스틸 샤프트로 봤을 때 60g부터 거의 120g까지 한 자루당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언을 고를 때는 내가 어떤 무게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이렇게 전문가 분들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여기에 있는 채들은 이제 중고채인데요. 우선은 무게대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개만 좀 집어봤어요. 우선은 이런 아이언 샤프트를 그라파이트라고 하죠. 그라파이트 샤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50g대에서 60g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인 남성분들이 치시기에는 많이 낭창거리고 많이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는 조금 힘이 없으신 분들이나 조금 스피드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자 보시면은 이 채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950대 95g대 샤프트고, 이 샤프트는 똑같은 스틸인데도 70g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2g이 아닌 20g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 X 6.5라는 이 무게는 거의 120g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스틸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몇 그램 차이 나죠? 한 자루당 50g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손님분이 있었어요. 땡땡 마켓에서 개인 거래로 아이언을 샀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갈비뼈가 나가서 너무 힘들다, 이거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채를 갖고 와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초보자분이 이 채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무게가 120g짜리에다가 거의 남자 프로님들이 쓰고 있는 건데, 그냥 브랜드만 보고 샤프트 무게에 대한 기준 없이 치시다 보니까 계속 치면 칠수록 갈비가 너무 아프고 너무 재미가 없고 거리가 안 나간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골린이가 사면 안 되는 채, 이런 거는 딱히 없어요. 안 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너무 내가 초급자일 때 너무 중급자나 중상급자의 채를 사용하게 되면 초급자에서 빨리 중급자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기간이 오래 걸려요. 아니면 아파서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도 좀 생기죠. 저희가 채를 살 때 새 채를 무조건 사야 된다? 아니면 중고채를 사야 된다라는 기준은 본인이 지금 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소비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새 채를 사도 되고 중고채를 사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포인트로 알아야 될 거는, 아이언 같은 경우는 지금 구성 자체가 샌드부터 5번까지 8아이언으로 나오는 기준이 있어요. 이제 이런 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웨지라고 하죠. 웨지라고 하는 거를 다 따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중고채를 사든 새 채를 사든 이런 7아이언 구성을 사실 때는
사실 내가 쓰고 있는 피칭의 각도가 몇 도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6도 갭 차이로 갈 건지 아니면 4도 갭 차이로 가서 웨지를 3개를 구성할지 2개를 구성할지를 정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이 상담을 오셔서 피칭이랑 지금 어프로치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라고 하셔서 한번 제가 구성을 봐드리면 피칭이 예를 들어서 44도인데 52도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8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갭 차이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채의 각도를 알고 피칭부터 웨지까지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아는 게 제가 봤을 땐 중고채를 사든 새 채를 사든 똑똑한 또 구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보 때 사면 안 되는 브랜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번호마다 각도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친구한테 받아서 쓰고 있는데 거리가 너무 안 나가요. 이런 채들을 보면 7번이 거의 32도, 33도 좀 누워있죠. 그런 좀 중상급자의 채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리를 내보낼 수가 없고 또 스피드가 안 나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안에서도 초급자용, 중급자용, 상급자용이 다 나눠지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모델처럼 프로님들이 많이 쓰거나 좀 중급자분들이 많이 쓰는 이 아이언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한 헤드 모양보다는 더 헤드가 작고 어렵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를 내가 고민하느냐보다 지금 내 이런 스피드에 맞는 채를 조금 결정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죠. 우선은 보시면 이 아이언 같은 경우는 헤드도 많이 좀 작을 뿐더러 이제 맞는 면적도 작고 좀 작아 보이죠. 그래서 추천하는 브랜드라기보다는 조금 볼을 쉽게 띄울 수 있는 캐비티 디자인의 채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중상급자 라인으로 가게 됐을 경우는 볼도 스피드가 나지 않으면 많이 안 뜰 뿐더러 타점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방향성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우리 남성 골퍼분들이 초보자 때 많이 찾는 게 브리지스톤이나 미즈노 아이언을 많이 찾아요. 그쵸? 근데 이 채들이 이 미즈노 브랜드에서도 뭐 JPX 라인도 있고 MX 라인도 있고 MP 라인도 있지만 그냥 가장 많이 찾으시는 JPX 라인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7번이 30도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 가장 알맞은 7번의 각도의 기준을 물어보신다면 30도가 제일 좋은 각도긴 하지만 스피드가 빨리 나고 볼이 그린에 떨어졌는데 런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더 누워있는 각도의 아이언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급자로 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샷이 잘 들어갔는데 핀 옆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서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에게 더 많은 버디 찬스가 오는 건데 떨어지는 지점은 잘 떨어졌는데 각도가 서 있어서 너무 많이 런이 생긴다? 그럴 때 사실 바꾸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95g대의 샤프트를 사용하는데 샤프트가 너무 가벼워서 조금 더 무게를 늘리고 싶다. 그런 이유가 조금 더 많겠죠. 아니면 이제 단순 변신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개인의 차이기 때문에 꼭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기준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너무 각도가 누워있는 32도, 33도의 아이언을 선택한다면 볼이 많이 뜨고 거리가 많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 스텝에 맞는 아이언 각도를 선택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채를 이제 머슬백 아이언이라고 해요. 머슬백 아이언 같은 경우는 솔이 굉장히 얇고요. 그리고 헤드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이 정말 정확하게 터치가 들어갔을 때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손맛이라고 하죠. 손맛, 정확성, 스핀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만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없는데 이 모델을 친다면 우선 거리가 좀 많이 안 나갈 거예요. 거리가 많이 안 나가고 아무래도 아이언의 방향성에 대한 좀 일정함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만큼 어려운 채다 보니까. 그래서 내 스윙이 일정하고 파워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다 됐을 때 한 번쯤은 좀 써보시는 걸 추천하지만 프로님들처럼 사실 연습량이 많이 없다면 아이언이나 드라이버 이런 채들을 조금 더 쉽게 가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멋스럽죠. 저도 쓰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코스에서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좀 편안하게 공을 보내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채보다는 우리가 연습을 좀 못하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채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우리가 이제 드라이버를 선택할 때 어떤 스펙을 사용해야 되는지 몇 도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저는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드라이버는 크게 9도와 10.5도로 나눠져 있어요. 9도 같은 경우는 그만큼 좀 세워져 있는 거고요. 10.5도 같은 경우는 볼을 조금 쉽게 띄우기 위해서 살짝
누워져 있어요. 1.5도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지금 스피드가 안 나고 공을 띄우기가 많이 어렵다 하시면 10.5도를 사용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9도로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9도를 사용할 경우는 볼이 안 뜨겠죠? 스피드가 안 나게 되면. 그러면은 계속 공을 띄우기 위해서 몸을 자꾸 뒤집는 이런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또 요즘은 이렇게 슬리브 타입이 다 있어서 내가 10.5도를 사더라도 나중에 슬리브로 9도로도 만들 수 있고 9도를 사서 10.5도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예전처럼 고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큰 문제는 아니지만 스피드와 그리고 정확성이 떨어졌을 경우는 저는 10.5도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넬리 코다 선수 같은 경우도 10.5도를 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이 어쨌든 포물선을 그려서 좀 오래 떠있게 하기 위해서 10.5도를 요즘 많이 프로님들도 찾으시는 추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우선 중요한 두 번째 키워드는 샤프트 무게인데 아까 제가 아이언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아이언은 제가 몇 g부터 몇 g까지 있다 말씀드렸죠. 60g 때부터 120g까지 아이언 하나예요. 하지만 드라이버는 R 스펙이 51g에서 52g 정도, SR이 53g에서 54g 정도, S가 55g대예요. 그러면은 R에서 S까지 그렇게 무게로 치면 5g 이내인데 여기서 이제 샤프트의 중요한 거는 토크 값이라고 하죠. 이 샤프트가 야들야들한지 단단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S, SR, R 이렇게 나누는 편인데 대부분 중간 단계인 SR을 좀 많이 선호하시고 샤프트가 너무 처음부터 강한 걸 쓰게 되면 스피드가 안 나면 채가 닫혀지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슬라이스가 더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는 SR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피드에 맞게 S 이렇게 올라가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드라이버에서는 뭐 굳이 사면 안 되는 드라이버 이런 거는 뭐 많이 없어요. 사실 막 우리가 미니 드라이버를 사지 않는 이상. 근데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맥스라는 모델이 있고 일반적인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맥스라는 모델이 조금 더 크죠, 헤드가. 그렇기 때문에 헤드가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나올 거예요. 맥스, 일반 모델, 그리고 이제 저탄도형. 근데 너무 처음부터 저탄도형의 너무 상급자 모델을 쓰게 되면 공을 띄우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공을 조금 더 쉽게 띄울 수 있는 맥스 모델, 좀 무게추가 뒤에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모델을 찾으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드라이버를 편하게 날리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시타를 도와드렸을 때 기준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델보다는 관용성이 더 올라간 이 모델이 실수가 나오더라도 그 실수의 폭이 좀 적긴 해요. 코스에 나가서 테스트를 해봐도 이 샷은 슬라이스가 났는데 조금 더 그 슬라이스의 폭이 줄어드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K나 이런 관용성의 수치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당연히 스윙도 조금은 같이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스윙이 준비가 안 됐으면 저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골프를 치려면 적어도 필요한 구성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선택사항과 필수사항을 조금 나눠 드리는 편인데 이제 필수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가 있어야겠죠. 왜냐면 아이언만 가지고 티샷을 하면 너무 힘들게 골프를 치게 될 거니까 드라이버는 사실 필수고요. 그리고 아이언도 필수, 그리고 퍼터 필수. 선택사항인 건 우드 유틸. 물론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조금 나중에 구매를 해도 되고 무조건은 아니다예요.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우드 대신 유틸로 하나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사항과 필수사항 중에 우리가 필수사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퍼터가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물어보세요. 가장 많이 하시는 대표적인 질문 하나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일자 퍼터와 반달 퍼터의 차이점은 뭔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일자 퍼터 같은 경우는 표면이 많이 얇고 옆으로 길기 때문에 우리가 공을 정타에 맞추지 못했을 때 얘가 열리고 닫히고의 예민함이 조금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퍼터가 너무 안 맞아서 퍼터 좀 바꾸려고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일자 퍼터를 사용하신다는 점. 물론 이 퍼터가 막 무조건 어렵다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뒤에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5대5 밸런스를 가진 애들을 쓰다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일자 퍼터보다 조금 더 미스가 나왔을 때 관용성이라고 하죠. 이것도 저는 관용성이라고 가장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채가
조금 우리가 스트로크에서 실수가 나와도 그 실수의 범위가 일자 퍼터보다는 이런 반달 퍼터가 조금 더 관용성이 좋다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퍼터들 중에서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퍼터가 요 스파이더 투어 X 제품인데, 우리가 페이스 밸런스라고 하잖아요. 얘를 이렇게 딱 놨을 때 어때요, 피디님? 정확하게 5대5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정타에 맞추지 않아도 얘가 열리고 닫히고의 반응이 굉장히 좀 편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자 퍼터를 사용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무게가 쏠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대5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보다 얇고 긴 이런 모델들이 확실히 우리가 일정한 스트로크를 하지 못할 때 관용성의 범위가 좁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골프를 치는데 가장 필요한 드라이버, 아이언, 퍼터를 선택할 때 우리가 지금 골린이라면,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면 새 채를 사든 중고를 사든 그거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샤프트의 어떤 구성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 중급자로 나아가는지가, 저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아무래도 내 취미에, 내가 하는 운동에 소비할 수 있는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몸이 아픈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무겁거나 아니면 저는 지금 스윙이 잘 잡힌 것 같은데 방향성이 안 잡혀요 라는 분들은 거의 다 샤프트가 너무 가벼운 확률이 커요. 왜냐면 저 아버지한테 채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근데 보면 무게대가 많이 가벼워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운스윙에서 힘을 줄 때 헤드가 많이 흔들리고 안 따라오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몸이 임팩 순간에 와 있는데 채가 약하면 늦게 따라와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 무거운 채를 내가 이겨내다 보면 좀 편하게 던져야 되는데 계속 힘을 주겠죠. 그리고 정타에 맞지 않아서 뒷땅이 났을 때 그 샤프트를 통해서 내 몸에 계속 데미지가 쌓이게 되다 보니까 사면 안 되는 채보다 내가 지금 나에게 맞는 샤프트의 무게는 무엇인가가 저는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으신 분들이 부모님한테 채를 많이 물려받으세요. 당연히 부모님 채 물려받아서 연습하는 건 좋은데, 부모님들 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일러메이드 핑 이렇게 가벼운 알때는 그래도 50g인데, 예를 들어서 잭시오나 뭐 아버님한테 채를 받아오는 채 샤프트 경우는 30g 후반에서 40g 초반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R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중고채를 다시 사더라도 빨리 바꾸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게 스윙 문제인지 아니면은 채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순위로 따지면 테일러메이드 큐아이템 맥스 모델이었어요. 상반기 판매 순위 1위. 그리고 2위가 뭐였을까요? 이렇게가 판매 순위를 떠나서 이제 막 시작하신 2-3달 정도 되신 분들이 편안하게 치고 싶다고 해서 선택한 2가지 모델이에요. 둘 다 지금 관용 수치 만 수치로 올려서 10K라는 지금 그런 수식어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수식어뿐만 아니라 쳤을 때 관용성이나 이제 스타를 하실 때도 엄청 잘못 친 것 같은데 그래도 거리나 방향이 많이 흐트러지지 않네요 라고 해서 선택하셨던 2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초보자 때, 너무 중급자의 채를 쓰게 되면 저는 연습 진짜 열심히 할 건데 중급자 채 괜찮겠죠?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스텝별로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부상도 있고 이게 스윙 문제인지 채 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나에게 맞는 옷을 입듯이 좀 그렇게 샤프트에 대한 무게나 이런 상황별 판단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채를 사는 것에 대한 좀 간단한 꿀팁을 드렸어요. 내가 쓰고 있는 채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립에 문제가 있는지, 뭐 무게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비할 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늦었지만 골프를 시작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중고채를 사든 새 채를 사든 골프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골프채는 너무 비싸요. 그런 인식이 많아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골프채는 중고로 사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에게 맞는 무게, 나에게 맞는 지금 헤드 디자인이 어떤 건지만 잘 파악한다면 중고채든 새 채든 뭐 물려받는 채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게 수익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잘 판단해서 우리가 친다면 굳이 비싸지 않아도 우리는 이 운동을 행복하고 즐겁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체 점검, 스윙 점검, 또 어떤 게 문제였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